안녕하세요. 책 읽는 목사들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잘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위에 참 번듯하고 능력 있고 멋진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모순을 안고 엉터리 같은 삶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정치인 세 분이 여성과 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분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마음이 벙벙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아무리 위대한 위정자를 할지라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면 세계가 이제 유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경건 훈련을 쌓았던 목사도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엉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완성도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그 인류의 찬란한 어떤 역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존엄한가. 그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고 또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뭡니까? 인권이라는 거죠. 인간의 권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와 인간의 그 내면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부끄러운 민낯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실패와 술수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뭐 국가와 인류도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만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이제 죽고 난 후에도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세 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애쓰는 것이 특히 우리 문화인데 네. 누구나 이제 흑역사가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전형적인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은 뭐 생각나는 흑역사 있습니까?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강의를 들으면 좋은 선물을 준다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 선물을 낚이셨구만. 네, 선물 받는 그 기대로 근데 2시간 강의 듣고 나서 비누 한 장 받고 집에 오면서 이 2시간이면 최고란 거 있는데 세수빈이었습니까? 빨래꾼이었습니까? 세수빈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제 얼척이 없는 이런 흑역사. 근데 목사님 그 정도 흑역사면 뭐 흑역사도 아니네요. 그거는 뭐 본인이 당한 거지. 본인이 뭐 죄와 허물 이런 거 아니니까. 이야, 그 정도가 흑역사가 될 정도면 조 목사님이 인생을 얼마나 이제 멋있게 살았는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 흑역사가 뭔가 엉터리도 많고 많은 부분이 많은데 그냥 최근에 이제 생각난 게 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지금 20년째 하고 있네요. 그렇죠? 20년째. 다이어트 20년 진행 중인데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딱 보니까 어떤 청년이 철봉을 너무 잘하는데 가로본능으로 하더라고요. 가로본능 아십니까? 가로로. 이 철봉을 그렇죠. 잡고 네. 옆으로 서 있는 거. 이야,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옳거니,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자세도 쫙 나오고 근육도 붙고, 다른 사람이 좀 안 하는 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참에. 그래서 네.
그 인터넷에 뒤져니까 철봉 기계가 아주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일 좋고 튼튼한 걸 골랐습니다. 아유. 네. 꿈이 큰 거죠. 그래서 가로 운동 모든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후기들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거니. 그래서 그 배달와서 조립하는데 반나절 걸렸네, 스캔으로. 이야,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값이 비싸니까. 네네네. 그래서 청소 다 하고 딱 매달렸는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몸무게로 한 3개? 3개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를 못 하겠더라고. 쉽지 않아요. 그거. 하나가 안 돼. 아니 그래서 주변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보니까 하나 안 되는 분이 많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이제 매달려 봤는데 한 주를 매달렸는데 하나를 못 하는 거야. 하나가 안 돼. 야, 그래서 내가 밤에 이제 페인을 분석했죠. 뭐가 문제인가? 응?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어깨 팔 근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못하는 이유가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몸무게 96kg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일단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 그날로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철봉을 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구를 샀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철봉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다이어트 집중했는데 그때가 몸무게가 96kg였는데 1년 후에 얼마 전에 재보니까 95.3kg.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이어트해서 700g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철봉기기를 사놓고 한 3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3번. 지금은 이제 옷걸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엉터리가 많고 정말 이거 갈급한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 흑역사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톰 필립스는 영국인 작가로서 진지함과 해학을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작가이고요. 영국 작가 특징이 좀 신랄하고 냉소적인 부분이 많아요. 많죠. 그러면서도 해학이 좀 많아요. 캠브리지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인류학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아주 냉철하게 그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큰 바보짓을 저질러 본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읽어야 될 책이구나. 맞아요. 누구나 큰 바보짓을 평생에서 몇 번 하는데 안 들켰을 뿐이죠. 그죠? 맞아요.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다이어트 운동 계속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패턴이 있다고요. 그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목사님 타이탄의 도구들 한번 읽으셨죠? 네네. 성공하는 사람도 어떤 비결이 있던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루틴을,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체계적 계획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도전을 체계와 집중력이 있는 그것이 이제 성공의 비결이다.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책도 읽었잖아요. 네네. 루틴이 뭐냐면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 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집중할 때 이게 이제 막강한 파워가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일상의 힘을 무시하잖아요. 맞아요. 일상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광고에서 자꾸 부추기는데 그걸 떠나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정말 우울하고 비참한데 비행기를 타고 어디 떠나야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행이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또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은 너무 우울하고 어디 멋진데 신비한데 가야 기분이 좋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
그 사람들이 범하는 이제 오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인류가 인간이 똑같은 식수를 반복합니다.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석 다 끝났지만 어지바격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흑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그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는 목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듣기 전에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좀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실을 외면하고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 고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하고 진리는 틀린데, 진실은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배경, 라이프 스타일의 그 어떤 의미가 부연된 삶의 정황이라면, 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진실과 진리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진실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누가 속이려고 하겠어? 누가 남한테 피해를 주려 하겠어?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 자기만의 진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진실이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데, 다 진실을 뛰어넘어서 공의, 진리 힘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버스 탈 때, 네. 출퇴근 때 버스 탈 때 줄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 네, 맞아요. 버스 타는 그 라인만 딱 지키면 그렇죠. 굉장히 잘 풀리는데, 내가 이쪽에서 먼저 각자의 진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합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잘못된 것을 오류를 잡아야 줘야 되는데 우리 뇌는 그 잡아주는 데에서 아주 질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보만 집요하게 찾고 그것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리고 자기와 정치 성향이 좀 비슷한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은 절대 설득할 수 없다. 음모론자 절대 설득 안 됩니다. 네, 결론을 가지게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학증 평양 정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것이 인류의 흑역사와 이제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탐욕과 이기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각자 이익만 쫓아가는 거죠.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공유주의 비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행동이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들 무슨 뭐 큰 변화가 있겠느냐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것이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소탐대 시대의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뻔하고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뒤끝이 안 좋은데, 아니 저분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사람들 욕하는 걸 모를까? 근데 놀랍게도 몰라요. 몰라. 맞아요. 그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나을 것 같은데 노인이 되면 더 몰라요. 더 몰라요. 노인이 되면 오히려 어린아이로 핵이 되는 거예요. 아하, 맞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저분 저 문제만 고치면 정말 존경받고 좋은 사람인데 본인도 알아요. 그 살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 많이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크면 좀 고치면 퍼펙트한데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거기 인간이 얼마나 탐욕과 이기심에 젖어 있고 학정 평양에 이제 편파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편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맞아요.
우리 안에 이제 왜곡된 편향적 지식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드는데 오늘 우리 조국의 편향적인 어떤 문제들은 뭐 지역적인 어떤 편향이 있고요.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데 많죠. 종교적 편향도 있고. 네, 종교적 편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벌에 대한 편향도 있고. 심지어 신자가 불신자에 대한 편향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맞죠. 많아요. 그죠? 네. 불신자는 저럴 것이다. 네, 맞습니다. 불신자는 뭐 이 단초를 내는 그러니까. 이런 편향적 생각을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흑백 논리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동을 잘 일삼는 확정 편향적인 지도자들이 외에서 네. 계속 선동되는 이제 군중들이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모든 흑역사의 뒤에는 그 엉터리 지도자들하고 손발이 맞는 이제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렇죠. 것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유행과 강풍에 휩쓸리면요 사회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맞아요. 아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하다 어디를 지나가는데 네. 그 스타벅스 네. 아침에 네. 8시도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몇십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아니 저게 무슨 줄이지? 무슨 줄이지? 너무 아니 뭐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공짜로 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17잔 사면 여행 가방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코로나 시대에 그 아침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너무나도 또 놀라운 것은 그 가방이 한 5만원 정도 한대요, 시가. 네. 그 5만원짜리 가방을 넣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17잔이나 먹으러 갔다는 게 나는 더 놀라운 거예요. 17잔이면 가방 살 수 가방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유행처럼 경쟁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 뭐 매물도 나오고 웃돈을 더 붙여서 아 이게 지금 집단 관계가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 취미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조금 정상적인 사고에서 본다는 얘기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천민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목사님, 이 군중들에 의해서 참 재미있는 사례들이 참 많은데, 맞아요. 특별히 그 네. 무도강이라는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네. 있죠. 네, 맞아요. 중세 약 700년 동안 유럽을 700년 동안이나 뒤덮었던 무도강의 열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춤을 즐겨 췄으면 춤을 추다가 탈진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있다. 이야. 이게 광기죠, 광기. 동네 카바레나 그것도 콜라텍이 아니라 중세 때 700년이나 지속된 어떤 광기 어린 맞아요. 춤에 대한 집착, 맞아요. 탈진해서 죽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췄을까 이거죠. 야, 그분들은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생명을 걸고 춤을 췄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말 못할 사회적 분위기나 스트레스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제 한번 또 조사해보면 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의 진실들을 이제 평정하고 줄을 잡아줄 진리가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이제 왜곡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 인간이 대단한 면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이제 모순 덩어리고 맞아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도 엉터리가 이제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인류의 민낯을 이 책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이 책에서 소개한 이제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사례들, 특별히 이제 환경을 제멋대로 바꾸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 세계성도 우리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맞아요. 특별히 그 미국의 더스트볼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20세기 전반에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경을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정착민들에게 대평원을 무상으로 이제 나누어 주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은 식량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광활한 그 광활한 토지를 땅에 해서 예. 곡식을 먹고 더 드리는 거죠. 잉여 농산물이 그렇죠. 많았겠죠. 자국민도 먹고 그런 수출까지 하는 게 엄청난 부를 이제 돈 많이 알게 벌었겠어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더 점점 넓혀져 가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점점 넓혀지는데 밀값이 더 폭락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은 경작기계를 더 사들여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 줄여야 되는데 판을 더 키웠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되면 멈춰야 되는데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들고 흙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큰 먼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광활한 땅이 먼지로 뒤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경제적인 불면 피해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미국은 뭐 일이 생기면 기본 단위가 수백만이에요. 그렇죠. 수백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니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먼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흙이 집을 덮어버려요. 미국 영화의 더스트볼 그 장면들이 네. 가끔씩 나오는데 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흙이 어떻게 서부 지역에서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사막지대도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바꿔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이 후폭풍을 받는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미국만 했겠습니까? 예, 소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랄레의 비극이죠, 그죠?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아라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호수인데 이게 뭐 세계적인 호수죠. 그럼요. 근데 이 소련 정부가 이 아라레로 가는 이 물길을 차단해서 목화 재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을 이렇게 트는 거죠. 그런데 물길을 트는 데까지는 뭐 좋다는 거죠. 농작물에 해서. 야, 그 물길 함부로 네. 바꾸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못한 게 아니 물길이 차단되면 호수가 말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공산주의자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오는데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뭐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죠. 네, 10분의 1로 주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로 주는데 염도가 높아가지는 거예요. 물이 없고 소금이 더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생명들이 전멸하겠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렇게 먼지가 되어서 이렇게 주위에 확산되면 이 치명적인 병도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나 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어떤 분진들이 호수로 쌓이게 되고 호수에서 이제 메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이 날림을 통해서 호흡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면화를 재배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맞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 미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다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죠. 중국 네, 맞습니다. 절대 이제 빠지지 않죠, 그죠? 맞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참새 소탕 작전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게 마오쩌둥이 주도한 제사의 운동이라고 4가지 유해 동물을 위의 동물은 주로 어떤 거죠? 방면하죠. 이게 첫째는 말하면 모기, 그 다음에 참새, 파리, 쥐, 파리. 예. 이걸 유해 동물로 지정을 해서 이게 범국민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참새가 유해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쪼아서 맞아요. 공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뭐 지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뒤잡기 운동 우리가 한 적 기억나시죠? 찌꼬리 이제 가져가. 맞아요. 목사님도 그런 그렇죠, 그렇죠. 나는 찌꼬리는 한 번도 안 가져갔습니다. 저도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참새는 곡식을 참새가 문제지. 맞죠. 곡식을 쪼아 먹는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야, 참새를 박멸하면 곡식이 보존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참새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쥐를 한 15억 마리 정도, 참새를 한 10억 마리 정도. 10억 마리. 이야. 10억 마리 상상이 됩니까?
10억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야 거의 된다 뭐 아닙니까? 중국 참새를 다 잡았네요, 그죠? 중국 인구만큼 잡았는 거죠. 근데 그 참새를 잡고 보니까 더 큰 복병이 이제 생긴 거죠. 참새가 곡식도 쪼아 먹지만 벌레들도 먹거든요. 해충들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참새의 천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곤충이 메뚜기죠. 메뚜기죠. 참새가 10억 마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활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펄벅 보면 대지에서 그 메뚜기 떼가 완전히 하늘을 덮는 그런 영장면이 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참새는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음. 메뚜기는 쓸어갑니다. 그냥 썰어가는 네, 거예요. 쓸어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음. 중국 인구의 약 1,500만에서 많게는 3천만 명이 사망했다. 메뚜기 때문에 3천만 명이 이제 사망할 그렇죠. 정도로 예. 사이즈가 그런- 보통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충이나 그 동물 자체를 우습게 여겼다가 그 하나님께서 요소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어떤 동식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땅도 물길도 그 갈아엎을 때 그 행복의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지만 생각할 수 없는 감당이 어려운 이제 후폭풍이 나타나는 것을 인류의 흑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또 이렇게 합니다. 땅을 바꾸고 물을 바꾸고 여전히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계속 시도하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례가 또 계속 신문에 나옵니다. 아마 이런 순환고리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기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캠페인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 네네. 인류 역사에 그 엉터리 인물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몽상가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진시황이 참 그 엉터리 인물이죠. 맞아요. 예, 진시황은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대단한 점도 많습니다. 중국을 다 통일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 보지만 그의 사적 생활을 보면 야,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죠. 예,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진시황이 아주 자기와 반대하는 어떤 적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뭐 죽이거나 노비를 삼고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전국 방과 곳곳에 이제 불로초를 구해오라.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죠. 구해와서 그 양약을 영약이라 그러죠.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테스트해요? 자기가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이 간이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 식품들이 식물들이 수은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 간을 계속 보잖아요. 결국은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네. 50을 채 못 넘기고 50대에 죽었나 아니면 50을 채 못 넘기고 죽었나 하여튼 뭐 여전히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이제 단명한 삶을 살았던 이 해프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터리 인물로 흑역사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히틀러죠. 맞아요. 그 선동을 잘하는 선동의 천재죠. 그냥 깨어른 어떤 맞아요. 몽상가. 네네. 우리가 히틀러를 보면 아주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연설을 잘한다. 우리는 그 히틀러의 좀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도 네, 모르게 맞아요. 히틀러의 어떤 영웅적 면모 이런 거를 많이 습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히틀러 뭐 이렇게 절도 있게. 그런데 그 히틀러의 내면 세계를 보면 야 이게 참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니 참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네, 맞아요. 히틀러는 또 자존감이 낮잖아요. 원래 맞아요. 히틀러가 이제 네. 미술 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그 미술 학교에 갔는데 이제 거절당한 거죠. 네. 열심히는 그렇지만 실력에 못 미친 거죠. 네. 인터넷 찾아보면 히틀러가 그린 성모 마리아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기독교적 배경을 깔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저는 그 미술 학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어떡해요? 받아줬더라면, 응? 아유. 정말 하가로 살겠더라면 이렇게 비극이 아닌데. 아, 맞아요. 너무 그거 어떡해. 실력을 따져가지고 한 사람을 돌려보낸 나머지 이것이 이제 우울함이 광기가 되어서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한 몽상가의 모습을 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미리 선처하는 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죠? 맞아요. 히틀러는 자존감이 약해서 네, 네, 네. 결정도 함부로 못해요. 어. 라이프 스타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아. 11시에 일어나고요. 오. 뭐 하루 일 없이 빈둥빈둥 보면서 신문만 이제 봤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별장까지 가서 이제 귀찮으니까 거기 가서 오후 2시까지 이제 그 자기 방에서 나오진 않고 이제 영화 보고 새벽까지 영화 보는 지금 그 뭐 청년들이 하는 페이모드 페이모드의 선구자가 이제 히틀러가 아닌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전쟁에 모든 에너지를 썼고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런 연습을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나 몽상가들이 네네. 많이 나옵니다. 아. 이 정상적인 루틴이나 패턴이 네. 아니라 네네. 아주 편향적인 상태에서 몽상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참 독일 당시에 그 나라가 그 몽상이 먹혔다는 거죠. 이 몽상가의 손발을 맞춰주는 이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협공에서 이제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안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이제 해프닝이 발생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사이코 지도자는 사이코 국민들의 감기와 합작하는 거죠. 합작하는 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네. 또 목사님 우리가 전쟁을 칠 때 각 나라의 어떤 명확한 실리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A 나라, B 나라 또는 다수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네네. 이런 전쟁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흑역사, 어처구니 없는 것이 원인이 된 전쟁도 있죠. 맞아요. 네. 뭐 전쟁이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흥분해서 이성을 집단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보는데 이 전쟁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양동이 전쟁이 있어요. 양동이 뭔 양동이 전쟁이 양동이 하나 때문에. 그렇죠. 양동이 하나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1325년에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모데나와 볼로나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도시국가 사이에 네. 전쟁이 났는데 2,000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그 발단 모데나의 병사 몇 명이 볼로나에 가서 우물에 있는 양동이를 훔쳐온 거예요. 그것이 하그닐이었습니다. 그것이 양동이. 그 양동이가 뭐 중요합니까? 근데 그 양동이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전쟁에서 모데나가 승리하게 되는데 더 우스운 얘기는 전쟁이 끝나고 양동이 하나를 더 훔쳐왔어요. 그 양동이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란 걸 확실히 이제 그렇죠. 피날레를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네, 승리했으니까 더 가져온다. 네. 얼마나 좋지 않은가요? 또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축구가 곧 나의 생명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 1996년에 69년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간에 이제 아주 뭐 안 좋은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적 네, 감정이 이제 그렇죠. 있는데다가 맞아요. 그것을 축구를 통해서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그렇죠. 노력했는데 했는데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게 폭발한 거죠. 뭐 누군 주고 누구 이겼다. 이래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축구 전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일본과의 어떤 전쟁에서는 맞아요. 뭐 이겨라 저라가 아니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섬찟하죠. 그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경기는 경기죠. 맞아요. 그 스포츠의 민족 감정까지 해모은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관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 맞아요. 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읍시다. 경기는 그러니까 경기고 그죠. 뭐 이 감정이 잘 조화롭게 가다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축구 경기 한일전이 일어나면 선교사님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일본 선교사님들은 일본 선교사님들. 이게 참 문제예요. 일본 뭐 선교사님들이 축구 누구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애초부터. 중요하진 않는데 일본을 선교를 그때는 갔으면 그냥 TV 끄고 기도하는 분이 제일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흑역사가 이제 이 저자에게 캐치가 안 됐을 뿐이지 네네. 우리나라에 이런 흑역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기상천외할 인류의 흑역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네. 식민지 문제가 있잖아요. 식민지 문제. 맞아요. 열강의 어떤 식민지 문제로 20세기만 해도 유럽 식민지에서 유럽에서 이제 각 나라 식민지로 가서 이제 그 세력을 확충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맞아요. 대략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거죠. 심각합니다. 식민지 확장에서 이 정도 숫자가 죽었다는 게 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이 3대 악인들이 죽인 그 숫자와 거의 흡사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지배국을 미워할 수 없는 일이죠. 식민지를 확충하는 게 결국 이제 자국이 잘 살려고 시작한 건데 식민지 국가를 죽이면서 결국 결론이 이렇게 네. 나는 걸 보고 네. 인간이 광기와 이기심과 오만과 교만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맞아요. 이제 보여주는 사입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원주민들이 아주 호의롭게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은 이 낯선 인물을 잘 대접함으로 좋은 교류가 일어날 손님 거라고 대접해줬는데 생각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콜럼버스 일기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야 종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야 이게 참 너무 이기심으로 돌돌 뭉쳐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이제 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네. 엔코미엔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식민지 정복자에게 원주민을 그냥 스톡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몇 명을 이제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식민지 정복자의 이제 오만이죠. 맞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이라든지 또 뭐 독일의 강제 수용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위안부 네. 같은 경우는 인류를 평등한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탈물로 보는 맞아요. 이런 광기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추려서 이제 인류의 흑역사 이렇게 소개해봤는데 네. 물론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했던 참 엄청난 사건들이 맞아요.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야, 이 미래를 보면서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우리가 미래가 과거가 또 현재가 아주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광기와 우리가 쉽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이 흑역사라는 것이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네. 결과로 네. 이 광기로 수천만 명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참혹하기가 맞아요. 거지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 이기심으로 컴플렉스로 시작된 그 작은 일들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폐해를 주는 것을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네. 그 인류의 그 흑역사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책으로 끝나면 뭐 이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사례, 흑역사의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약간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외교에서 사람 믿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람 믿어서 실패한 얘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이 흑역사를 보면서 겉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죠? 우리도 스스로도 못 믿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또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그래서 사람마다 안 이제 된다. 각자의 또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믿음의 대상이죠. 맞아요. 돈이 그 사람은 신앙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신앙으로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돈을 넘어서 자녀가 신앙이 된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녀에게 목을 매는. 맞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자녀 때문에 폐가 망신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뭐 명예라든지 어떤 권력 이거 추구하는 그것을 정말 신앙의 차원에서 정말 열망했던 사람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허상인 겁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신뢰해야 되지만 네. 그 도를 넘을 때는 아까 자연을 변형시켜서 어떤 걸 도출해내겠다라고 똑같은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정말 집중적으로 그에게 몰입할 때 그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인류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네. 이 삶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혈역사를 읽으면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함께 해야 하고 신뢰를 해야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다가는 이 흑역사를 그대로 밟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꼭 나중에 틀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맞아요. 이게 왜 착각이냐 하면 이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맞아요. 응?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고 정말 이런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겸손함이 없이 이 호기부리다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이런 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면요 저럴 수도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책임한 말도 많이 하죠. 이게 참 잘 돌아가겠지. 그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잘 돌아가겠지. 어찌 되겠지 이런 말들.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될 것은 그냥 어찌 돼요. 잘 돌아가겠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참 소중하고 존귀한 어떤 존재인데 아주 교만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 별거 있나? 맞아요. 인생 별거 있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노력하면 놀라운 어떤 피드백이 나옵니다. 맞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생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게으른 자들의 어떤 하소연일 뿐이고 인생 자체는 정말 존귀하고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신앙인으로서 우러러보고 사도 바울을 많이 본받으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자기의 이기심과 싸우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부활의 경험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우리 그 엉터리 위정자들은 자기 어떤 흑역사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홍보하고 정치적 발언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네.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되게 참, 그게 사도 능력인 것 바울이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맞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 위대한 정말 그 위대한 발언입니다. 이 맞아요. 정말 급소를 지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때만이 정말 인간다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사도는 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많이 자랑했어요. 흑역사잖아요, 그죠? 그 자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삶에서 나는 이런 삶이었다. 흑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면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삶의 그 흑역사를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의 진실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듣고 인류가 엉터리구나 여기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인류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 내 라이프 스타일과 거의 맞습니다. 동일하구나. 맞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로써 우리 인류를 완성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맞습니다. 그런 진중한 삶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이 책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이 다 주장하고 생각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다. 사람이 다 돌린다고 생각하고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흑역사만 양산되는 이 가련한 우리 인생을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선두로 모셔서 맞습니다. 찬란한 인생 여정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